인맥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2부에서는 실제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우 연구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하고 또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문을 열면서 성공의 필수 조건, 요즘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첫 번째 조건으로 진짜 씁쓸해요. 부모님의 재력, 엄마 아빠의 재력, 그리고 얼마만큼 나에게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몇 년 사이 늘었다는데 저는 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지내오면서 뭐 유학, 뭐 결혼 이런 걸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 뭐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모들은 몇 안 되시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성실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뒤에 자원 관리가 나오겠지만 네. 무시적으로 풍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고 노력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온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꼭 경제적인 거, 뭐 물질적인 거 물려주지 않더라도 네. 어떤 본받을 수 있는 평생을 두고 그런 것도 진짜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은요. 혹시 네. 좀 더 물려주셨더라면 네. 뭐 배경이 좀 더 좋았더라면 조건이 좀 더 좋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이 방송을 아마 부모님이 보실 것 같아서 지금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속상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보통 이제 인맥이라고 그러죠. 그게 인맥이 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2등으로 꼽힌 게 그렇죠. 인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부모님의 네. 인맥, 또 내 네, 인맥,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나 인맥의 덕을 봐서 좀 일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좀 아는 분들이 많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에 나와서 좀 부딪히고 힘들다 보면은 조금 더 조건이 좋았더라면 이런 생각 사실 한 번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결국에 답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라는 거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 하나씩만 꼽아 주실까요? 네. 저 뭐 예전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도 나왔었는데 베스트셀러였죠. 예, 저는 어떤 그 조그만한 거라도 좀 제대로 잘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희열, 쾌감 같은 걸 느끼다 보면은 어떤 또 다른 성공 같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성공의 어떤 그 사이즈도 점점 크게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예, 습관. 예. 그렇군요.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내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최소 3번 이상 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3번 이상 훨씬 많이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고 정말 성공의 문턱에 다가가는 사람은 내공이 있지 않고서는 그 기회를 잡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또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들 보완하고 그런 내공을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성취하는 습관, 내공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성공의 조건 모두 이 평상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인드 자체가 NCS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공고문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자, 이제 이번 주말이면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 연휴에 오늘 말씀드릴 이곳만큼이나 바쁜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오늘 분석할 공고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공고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자, 한국도로공사 뭐 익숙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도로를 통해서 편리해진 생활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데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뭐 한국도로공사 이름 그대로 도로를 공사하는 그 공사가 그 회사고요. 공사인가요? 예, 네. 특히 이제 고속도로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고속도로가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휴게소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설 연휴 때나 명절 때 이제 저희가 도로 이제 고향을 가면서 뭐 이제 전광판 같은 걸 보면서 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로에 어떤 정보통신망 같은 거를 깔아서 구축을 해서 이제 그 좀 더 고속도로를 원활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고향 가시면서 그리고 또 끝나고 네.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이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연구원님도 도로를 통해서 내려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네. 이제 고향이 지방에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명절 귀향길은 많이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히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타서 네, 도로를 이용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럴 계획이시군요. 자, 한국도로공사 뭐 스마트 교통 시스템,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화를 거듭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떤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지 채용 공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한국도로공사 채용형 인턴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2월 2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2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마감입니다. 자, 모집 분야와 인원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연구원님께서 네. 홈페이지에 좀 네네.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네. 그 한국도로공사 채용 공고문이라 그러죠. 네. 채용 공고 홈페이지가 이미 오픈이 됐고 2월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나오네요. 있고, 네. 이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모집 분야가 좀 다양해요. 복잡하다고 할까요? 일반 공채, 일반 공채 경북에서 사회형평공채, 고졸공채까지 지금 네. 모집 분야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요, 지금 일반 공채가 있고요. 일반 공채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일반 공채가 있고요. 사회 형평 공채라는 게 있고 고졸 공채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냥 고졸 공채와 또 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졸 공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분야가 그러니까 직무 분야가 여러 개 나누어지는 거 봤어도 공채가 이렇게 다양한 거는 굉장히 좀 처음 본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나눠서 뽑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얼마 전부터 그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런 취지를 좀 살리고자 하는 측면이 강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똑똑한 인재들이 사실 뭐 서울로 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진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역 공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사회 형평 채용이나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취업에서의 어떤 불리한 취약계층을 갖다 좀 배려한 네.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균형 발전도 추구를 했지만 인적 네트워크의 균형 발전도 추구를 했는데 이렇게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또 뽑는 공채 유형을 늘리면서 그 취지에 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할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각각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네,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일반 공채와 사회 형평 공채를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묶어서 지원 자격을 공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졸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을 별도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일반 공채 분야를 보시면 학력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고 어학 기준을 보시더라도 과거에는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 등급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형태를 많이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토익 기준으로 최소 700점 이상이면 사회형평 공채인 경우는 최소 500점이네요. 이 정도의 기준 이상만 제출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은 일반 공채 경북이라는 모집 분야의 이제 그 지원 자격인데요. 보시면 본사 이전 지역 경북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도로공사의 본사가 지방혁신도시가 경북 김천 지역에 건설이 되면서 김천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 졸업자나 대학 졸업 예정인자를 지역인재 선발 전형 제도에 의해서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인하실 사항은 경북에 있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출신은 이 모집 분야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공채 형태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고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졸 공채와 고졸 공채 김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가능한데 네. 전문대 이상 또는 대학 졸업자가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합격 여부가 취소가 되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한국도로공사 NCS 기반으로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도입된 지가 좀 꽤 됐나요? 네, NC 채용이 작년서부터 이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해, 네. 도로공사 같은 경우 작년 2월에 채용이 있었는데 네. 그때 자료를 보면 그 NCS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해서 NCS 기반 역량 기술서를 썼고요. 그때 항목은 직업윤리,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 조직이해 능력 등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해 2월부터 이미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1년 정도가 지났는데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전하고.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직무 능력에 대한 강조가 되겠죠. 네. 각각의 이제 모집 분야 그리고 직무군별로 요구되는 그 직무 능력을 지식, 기술, 태도의 관점에서 매우 명확하고 세분화된 형태로 공지를 하고 있고 이에 관한 그 함양 정도를 평가하는 어떤 방식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새로 도입이 됐으니까 조금 전보다 혼란스러운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맞을 것 같고 처음이었으니까 좀 어려워졌다고 하는지 응시생들이 쉬워졌다고 하는지 반응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어떤 이해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이게 한 1년 동안 뭐 계속 홍보를 해왔고 아마 그 사이트 통해서도 계속 정보가 제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본인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더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요. 연구원님이 보실 땐 어떠세요? 응시생들이 좀 네. 어려워하는 것 같으세요?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저희 과거 같으면 그냥 학교 이름 제출하면 끝이었는데 그쵸.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인성 적성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됐는데 뭐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뭔가 좀 다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2년 차니까 그래도 지난해 좀 겪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또 혼란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직무 설명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관련 일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떤 직무 수행해야 될까요? 뭐 토목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교통과 관련된 직무 내용이나 지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직무 수행 내용 중에는 이제 교통 소통 대책 수립, 버스 전용 차로제 및 갓길 차로제 운영, 예, 교통정보 운영, 교통 안전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한다고 돼 있고요. 네. 지식으로는 이제 교통류 이론에 관한 지식, 도로교통법에 관한 지식, 교통정책에 대한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네. 교통수단 및 교통안전시설의 특성 이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목하고 괄호 열고 교통으로 아예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건설이고 중분류로 갈수록 도시, 교통, 소분류는 뭐 교통 설계 쪽으로 예.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필요한 기술과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필요 기술 및 태도도 마찬가지로 토목 네. 분야의 교통 직무군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제 뭐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결단력,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수시 통계 능력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그 능력 요소 또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부 사항으로 품질 지향성, 위험 및 안전 관리, 법령 및 기준 이해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무래도 토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특정한 규정에 따라서 공사 절차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직무군이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 그리고 위험이나 안전성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같이 요구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직무를 보면 보통 이제 교통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수가 있는데 이걸 보여주려면요. 뭐 관련 자격증이나 어떤 수업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과목이 교통공학, 도로공학,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안전시설, 교통통계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여러 개가 있네요. 네. 자격증으로는 이제 교통기사, 토목기사, 도시계획 기사 등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교통과 관련된 수업들도 좀 많구나 알게 됐습니다. 자, 전형 절차를 볼게요.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필기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인성, 검사, 그리고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형 절차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원서 접수하고 뭐 서류 전형이 있고요. 필기, 인성, 면접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원서를 작성할 때 가장 좀 유의해야 될 점, 신경 써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NCS 기반으로 지원서를 재편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교육 경험을 중요하게 강조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 경험이라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런 게 맞습니다. 될까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의 측면에서 이제 받고 있는데 네.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기타 교육으로 나누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직무군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선행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쭉 리스트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역량 기술서인데 그 내용은 같이 문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량 기술서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떤 문항들로 기술이 되어 있을까요? 1번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해 본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이 내렸던 결정 중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다면 상황, 맡은 업무, 행동, 이유,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자신이 추진했던 일, 프로젝트나 연구활동, 기타 과업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던 경험이 있다면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인 것 같은데요. 자신이 문제 상황 혹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역량 기술서 항목 네 가지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네 가지밖에 없지만 다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뭔가 다 구체적인 경험이고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굉장히 제시 자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문항 자체가. 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키워드로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뭐 도로공사에 입사를 할 거니까 도로공사 인재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뭐 말씀을 드리면 도로공사 인재상은 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공인이에요. 그리고 도공인, 네.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섬김인, 그다음에 상호 존중과 신뢰의 상생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인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이제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를 좀 연관시켜 갖고 자기소개서 쓰면은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인재상이요. 섬김, 예. 상생, 그리고 전문, 창조. 예. 이렇게 네 가지로 키워드가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 문항들, 역량 기술서에 나와 있던 문항들 보면요. 뭐 학교 생활을 통한 경험들, 그리고 업무 처리하면서 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추진했던 프로젝트나 연구 활동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을 봤던 일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키워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입니다. 면접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 면접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강화해서 네. 물어보고 대답을 또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역량 기술서와 연계된 면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경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이라고 하게 되면 역량 기술서에 그 제시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화된 형태로 탐침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예, 이 네 가지 항목에 맞추어서 본인의 경험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답변들을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NCS 기반 면접 상황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 면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나 직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어필하는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필기 시험이 또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내용이 어떻죠? 뭐 도로,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나요? 네, 그런 형태를 묻는 이제 전공 필기 시험도 실시를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NCS 기반으로 채용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 필기 전형은 기존의 적성 검사 형태를 또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항 또 저희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죠?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직무 능력 평가라는 부분이 EX8라고 기존에 시행을 해왔던 적성 검사와 유사한 시험 형태고요. 영역을 살펴보면 언어 추론, 그다음에 수리 판단, 공사 상식이 있는데 먼저 공사 상식을 살펴보면 도로공사에 대한 회사 상식, 고속도로 상식, 한국사 등이 있고요. 언어 추론은 이제 어휘력, 그다음에 독해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고 수리 판단은 수추리, 응용 추리, 자료 해석 이런 분야를 이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형을 많이 봤었던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필기 전형 문제 오늘도 한번 예시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어떤 유형인가요? 네, 오늘은 정보 처리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과 자원 관리. 네, 그러면 먼저 그렇습니다. 정보 처리부터 보죠. 네. 정보 처리 능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청률에 관한 그 도표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청률에 관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고 시청률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A 방송사의 편성국장인 성동일 국장은 네, 시청률을 토대로 프로그램 편성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인물은 누구인가라고 나와 있네요. 아, 예시로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너무 친근하네요. 네, 좋아하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 볼게요. 누가 가장 이상한 말을 하고 있나요? 네, 바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번에 보시면 정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일 드라마의 시청률이 월화 또는 수목 드라마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월화 또는 수목 드라마를 폐지하고 일일 드라마를 확대 편성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일일 드라마의 시청률이 확실히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예,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 편성을 할 때 보면 일일 드라마 또는 이제 시리즈물,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런 각각의 드라마들이 하는 기능이 제각각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시청률만을 가지고 월화나 수목 드라마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단적이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원 관리 능력 볼게요. 네. 이건 어떤 문제인가요? 네, 자원관리 능력은 이제 예결산표, 저희가 업무 상황에서 접할 수 있을 만한 예결산표를 가지고 제시된 문제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아래는 AC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예산 내용이다 제시되는 질문에 답하시오. 쭉 표가 나와 있고 위에 예산서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쭉 한번 선택지를 보시면 5번에 보시면 2014년도 예산은 5분의 4 이상을 사용하였고 그 가운데 연구 용역비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률을 그 계산을 하시려면 2014년도 내용에서 결산 금액에서 예산 금액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용률이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예산 약 5분의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연구 용역비의 사용률은 약 8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보시면 업무 추진비가 예산 항목으로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결산 금액이 거의 4,991만 원, 거의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의 사용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014년 예산 5분의 4 이상 사용한 건 맞지만 이 많이 사용한 내역이 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답은 5번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의 내용, NCS 기반 채용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자, 한국도로공사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유의하셔야 되는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수자원 공사하면서도 굉장히 좀 채용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도로공사 때문에 생겨난 말이 하나 있어요. 뭐요? 전국 일일 생활권. 일일 생활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하루살이라고 일단은 뭐 정의를 내렸고요. 하루살이. 예.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취업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하루살이라고 했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 준비해서만큼 하루살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군요. 그렇군요. 네. 자,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과거와 현재 공존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이유는 지금 한국도로공사 채용 전형 절차를 보시면 NCS 기반으로 변화가 되었긴 하지만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전형 단계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필기 전형에 기존의 직능력 평가, 적성 검사에 해당되는 전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NCS 기반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의 어떤 인적성 검사라든가 기존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도로공사의 채용 공고문 자세하게 분석해 봤고요.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승철 대표님, 김순호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NCS 활용 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